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렌입니다. 제가 오늘도 미술치료에 관련된 영상을 갖고 왔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미술치료에 관련된 질문들 굉장히 많이 받아왔었는데 그 중에 탑들을 모아서 차례차례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첫 영상은 미술 전공자만이 미술치료를 할 수 있나요? 에 관련된 질문이었었고요. 오늘 그 두 번째, 미술 심리검사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검사, 미술 심리평가, 미술치료평가 등등의 다양한 그 표현으로 불리우고 있고요. 미국의 미술치료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미술치료평가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전문적인 미술치료사가 미술과제와 말하기 혹은 쓰기 등의 언어적 과제를 결합해서 내담자의 기능 수준을 평가하고 치료 목표를 정하며 내담자의 강점을 평가하고 현재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내담자의 변화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일단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림 한 장을 그리는데 그 그림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떠한 문제에 직면한 사람 혹은 자녀가 계신 경우에는 이제 자녀의 문제가 보여지는데 하면서 문제점을 직시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을 뭔가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진단할 수 있는 도구, 이게 바로 미술심리검사라는 것입니다. 이 미술심리검사는 즉 그림검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그림검사의 역사는 우선 시작은 19세기 후반부터 사용이 되었고요. 제가 나중에 한번 역사에 관련해서 또 업로드를 해 볼게요. 그래서 그림검사에는 기본적으로 기존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투사검사라는 게 있고, 주제에 따른 그림검사가 있고요. 또 여러 장의 그림 시리즈 검사들도 있고 자극을 제시해서 그리는 검사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은 투사 검사와 주제에 따른 그림 검사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가지 이상은 됩니다. 그 외에도 척도 검사들도 함께 진행을 하면 더 좋겠죠. 이러한 척도 검사들은 아동 문제 검사, KCDI 등등의 다양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약간 문항을 체크를 할 수도 있고 등등 다양한 검사들이죠. 이 그림 검사에서 기본 원칙으로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그림에 나타난 한 가지 특징으로만 국한해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하우스 트리 펄슨의 HTP 그림 검사에서 하우스를 표현을 할 때, 집을 표현할 때 창문이나 문 혹은 굴뚝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창문이나 문 같은 것은 대인 관계에 대한 상황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 그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친구가 아예 없고 다른 사람과 소통이 절대 불가하다라는 것은 아니죠. 이러한 거를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정말 큰일 난다는 거죠. 늘 종합적으로 해석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림은 심리 특성을 반영하지만 일시적인 상태를 반영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할 때 분위기나 상황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검사를 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부모님 많이 혼나고 왔다 하면은 그림 검사가 괜히 그 폭력적인 성향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의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훈육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누구에게 알리고 하는 거 굉장히 꺼려지죠. 이 아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혼나고 왔어요 라고 이제 말하는 거 자체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특히나 이런 그림 검사든 미술 심리 검사든 다양한 검사를 앞두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이러한 상황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이의 그런 심리적 특성을 알기 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오픈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림을 평가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좀 건강하고 안정적이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이제 한동안 이 심리 검사를 멈췄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힘들었었기 때문이겠죠. 이제 어떠한 분들은 왜 잘하는데 안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거는 제가 미술치료사의 이러한 주의점을 알고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람인지라 전 기계가 아니라서 제가 많이 힘들고 이러한 상황일 때는 해석 자체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미술치료사들이 그림 검사를 이제 행하기 전에 한번 스스로에게 질의질문 하시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특정 요소 때문에 판단을 했는데 이 판단으로 인해서 정말 낙인이라는 그러한 것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거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자의 말로 인해서 부모가 계속해서 그것을 오해를 하는 경우에는 정말 큰일 나게 되는 거죠. 그 검사자의 말이 이러한 뜻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받아들여서 아이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 검사에서 주의할 것은 그림을 또 잘 그린다고 심리가 잘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못 그린다고 또 아예 안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환상적인 요소들이 늘 그림 속에 들어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것을 부정적인 해석으로 하기 쉽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검사자, 피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 검사를 하기 전에 지시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빗속의 사람 그림 검사 같은 경우에는 빗속에 서 있는 사람을 그려주세요 라는 지시어가 있지만, 이거 외에도 이 그림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 속에 나오는 비처럼 실제로 이러한 비를 맞아본 적이 있나요? 등등에부터 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하는데요. 이렇게 경험을 상기시키는 것 또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림이 경험에 의해서 그려지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불을 그리라고 했는데 파란색 불을 그렸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가스레인지를 켜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는 파란색이 제일 먼저 보이기 때문에 파란색을 불을 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상황을 못 듣고 얘가 왜 불을 파랑으로 그리지? 뭔가 정신에 문제가 있어요 라고 부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위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피검자와 대화를 많이 나눌 것을 저는 추천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실수할지도 모르고, 일단 저도 미술 치료사고 미술 검사자이지만 항상 경계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미술 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안내드리는 그런 영상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안녕.